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 중 하나인 병자호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636년, 조선은 청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패배를 넘어 조선의 정체성과 동아시아 질서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자호란의 발생 배경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후유증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삼전도의 굴욕이라 불리는 항복의 순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7세기 초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후금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은 1616년 건국 이후 만주 지역을 통일하고 명나라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후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아버지보다 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만주 지역을 넘어 중원을 차지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조선과 후금 사이에는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고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화의를 맺음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의는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 내에서는 친명 성향의 서인들과 현실적 외교를 주장하는 남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인조와 서인들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 했고 이는 후금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는 후금을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이는 명나라와 동등한 황제국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이전의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연호 대신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청나라의 왕자와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며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어 왔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조 자신이 광해군의 친후금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1636년 12월 8일 홍타이지는 12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청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격했는데 한 부대는 안주평양 방면으로 다른 부대는 의주항해도 방면으로 남하했습니다. 청군의 진격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12월 9일 의주를 점령한 청군은 불과 5일 만에 개성까지 진출했고 12월 14일에는 이미 서울 근교에 도달했습니다. 조선군은 청군의 빠른 진격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으나 청군이 이미 길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한산성 농성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 그리고 약 1만 3천여 명의 군사가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군에 맞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요새였습니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공격하기 어려웠고 성벽도 견고했습니다. 또한 성 내부에는 우물과 식량 창고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피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와 물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조선군의 외부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공격하여 인조의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는 조선의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농성 동안 조선 조정 내에서는 항전파와 주하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항전파는 끝까지 싸워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하파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청나라의 요구를 수용하고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을 넘어
조선의 정체성과 명분에 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반영했습니다. 47일간의 농성 끝에 식량과 전력이 고갈되고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인조는 결국 청나라에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의식에서 인조는 3번 땅에 엎드려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0우고두례를 행하고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순간은 조선사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복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자들과 대신들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청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사적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외교적 자주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를 넘어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친명정책을 추진하던 서인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인조는 왕권의 위신이 실추되었고 이후 숙종 때까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컸지만 청나라에 바치는 공물과 인질들을 위한 경비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자신들을 중화문명의 적통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오랑캐로 여겨지던 청나라에 굴복함으로써 깊은 문화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북벌론과 대의명분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벌론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와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 후 북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 강화에 힘썼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의 의지는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병자호란의 경험은 조선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실에서는 청에 굴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엄격한 의리와 명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성리학이 더욱 보수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실학의 발전입니다. 청나라를 통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식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가져온 서양 문물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명청교체라는 대변동 속에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명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이념인 존명배청, 증명을 존중하고 청을 배척한다는 의식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양국 사이에는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연행사라 불리는 사절단을 통해 청나라의 선진 문물이 조선에 전해졌고 이는 조선 후기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으로 상징되는 병자호란의 항복은 조선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치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조선인들이 보여준 지혜와 강인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를 지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적 도전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자호란의 충격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병자호란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